자, 수특 93을 할 거고요. 저 93에서 연결해야 할 지점들이 있어서 그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93쪽에 있는 C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수특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한 3지점이 나와요. 그걸 하면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이 작품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김광섭의 뭐야, 성북동 비둘기네. 자,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를 의미하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북동 비둘기는요, 긍정적인 속성을 가졌고요. 뭐라고 보시면 될 거냐면 자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자연. 그러니까 문명 비판적인 겁니다. 그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슬쩍 읽어보고 정리해 볼게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그 앞에 번지에 세모 쳐볼게요. 우리 책은 네모를 쳤는데 제가 세모 치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요. 그 번지 세모, 새로 생긴 번지는 세모입니다.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의 번지가 없어졌습니다. 이쪽 뒤쪽 번지는 동그라미입니다. 사라진 번지, 없어진 번지는 동그라미, 즉 자연이고요. 앞에 번지는 문명입니다. 문명에 의해서 자연이 파괴됐어요. 이거 한마디로. 똑같은 번지인데 의미가 다르니까 시험에 잘 출제됐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성북동 비둘기 잘 안 나와요. 새벽부터 돌개는 산울림에 떨다가, 떤다고 그랬으니까 돌개는 산울림은 당연히 세모겠지. 그죠? 가슴에 금이 갔습니다. 당연히 세모고. 그러니까 성북동 비둘기 입장에선 뭐 돌이 깨진대요. 뭐 산을 깎아내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자기 집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빙빙 돕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집이 뺏긴 거야, 성북동 비둘기가. 근데 하늘에 돌면서 인간들아, 나 어디 가라고, 우리 옛날에 공존했었잖아. 왜 같이 살면 안 될까? 이런 얘기인가 보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어떤 공존을 바라는 마음일 거야.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북동 비둘기가 원하는 건 동그라미 널찍한 마당이군요. 근데 그게 없다고요. 그럼 뭐만 있어? 채석장, 포성에 메아리쳐서 채석장, 포성, 세모치겠죠. 그러니까 성북동 비둘기가 원하는 널찍한 마당은 없어지고 채석장, 포성만 있답니다. 돌 깨는 소리만 들려요.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의 향수를 느끼다가 굴뚝 연기가 다시 동그라미죠. 성북동 비둘기가 좋아하는 게 바로 뭐야? 굴뚝 연기였군요.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습니다. 돌 온기도 동그라미겠군요. 뭐야? 이거 내가 옛날에 살던 곳인데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게 옛날 살던 곳인데 이랬겠죠. 예전에는 과거죠. 과거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성스럽게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공존했군요. 이때 쓰는 말은 뭐야? 시에서는 반복과 변주를 통하여 이 말 쓸 수 있지.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그저 반복과 변주란 말을 여기서 쓰는 거지.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의 새 동그라미, 인간과 공존하던 옛날의 비둘기는 이 말이고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세모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세모, 쫓기는 새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문명이 생기면서 어떻게 해서 자연이 파괴되었어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 상황을 얘기하면 자연과 문명에 대해서 빗대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연과 문명. 자, 자연과 문명. 그래서 원래 번지가 새롭게 번지가 생기면서 원래 번지가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번지가 2번 나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두 개는 대조점인데 여기는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없어졌어. 없어진 게 바로 뭐야? 자연의 번지였죠. 성북동에 원래 살고 있는 거. 하지만 얘는 새로 생겼다고 그랬죠? 새로 생긴 번지는 바로 뭐야? 문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선 부정이지. 즉 문명이 생김으로 인해서 번지가 사라져버린 거지. 그러면 자연에 있었던 번지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문명의 번지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번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과 자연은 늘 공존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새였어요. 사랑과 평화의 새. 평화의 새였는데 얘가 이제는 어떻게 써요? 쫓기는 새가 되었답니다. 쫓기는 새가 되었어요. 이거죠. 사랑과 평화의 새가 어떻게 됐어? 이제 공존하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어요.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졌군요. 자, 그래서 요 애가 나오면 이제 성북동 비둘기가 나오면 옛날에 시험에 뭐가 잘 나왔냐면 요 번지와 요 번지가 어떤 의미게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왔고요. 요즘은 이거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제 안 나오고요. 이제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를 패러디한 시가 있어요. 여기서의 비둘기는 좋은 놈이죠. 그죠? 자, 패러디한 작품 볼게요. 자, 김유선이라고 쓴 사람의 시가 패러디 되는데 그 놈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제목을 맞춰볼까? 자, 상황을 해볼게. 자, 비교해야 할 작품이라서 한번 실어볼게요. 비교해야 할 작품이야. 비둘기 떼가 옵니다. 비둘기 떼가 있어. 우리 눈에 비둘기 떼가 있어요. 비둘기 떼. 근데 이 비둘기 떼는요, 묘하게 뭘 빗댄 거냐면, 요거 현대인을 빗댄 말입니다. 현대인. 비둘기 떼가. 그러면 비둘기 떼가 현대인인데 좋은 놈이지 나쁜 놈이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봐. 비둘기 떼가 인간이나 누군가가 팝콘을 줍니다. 팝콘을 줘요. 팝콘을 줬더니 어떻게 써요? 아주 얌전해요. 아주 얌전하게 팝콘 주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써? 인간이 근처에 가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지 않아요. 얌전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비둘기 떼가 내 손 위에 앉기도 해요. 앉기도 해요. 자, 그런데 지가 이거야 팝콘을 다 처묵처묵해서 다 먹었어요. 이제 팝콘이 없는 거야. 지가 다 먹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써? 내가 아무리 눈짓을 하고 이리 와 손짓을 해도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눈으로 손으로 애원해도 오지 않는답니다. 오지 않는데요. 결국 요런 시인데 그러면 뭐야? 이 팝꽃이라는 것은 비둘기 떼가 현대인이면 그 현대인은 얌전하고 도망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않을 때가 있어. 언제? 물질적 이득이죠. 팝콘은 바로 뭐야? 물질적인 이득을 의미합니다. 즉 비둘기 떼는 물질적 이득이 있으면 아주 얌전하고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따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물질적 이득이 없다면 어떻게 써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거네. 그러면 얘 비둘기 떼, 즉 현대인을 비판하는 거였군요. 그럼 앞에 거하고 정반대죠. 이쪽 비둘기는 긍정의 비둘기지만 이쪽 비둘기는 부정의 비둘기죠. 부정의 비둘기였네. 자, 요 놈을 통해서 결국 주제가 바로 뭐겠느냐? 물질적 이익만을 쫓는 현대인을 비판합니다. 물질적 이익만을 쫓는 현대인을 비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신영복의 수필과도 연결되겠죠? 비극은 아픔을 진실된 이름으로 있는 이끕니다. 그놈과 연결되겠지? 자, 요 놈은 김유선 시인이 성북동 비둘기를 지었던 김광섭 시인에게 쓴 시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이 시는 제목이 지금 나옵니다. 내 제목 얘기할게. 여러분이 줄이면 돼. 김유선 시인이 성북동 비둘기를 쓴 김광섭 시인에게 답가를 보낸 겁니다. 뭘까요? 몇 글자예요? 7글자. 초성. 오케이, 김광섭 시인에게 였습니다. 자, 제목은 김광섭 시인에게 였고요. 글이 어려운 시는 아니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저 비둘기가 저쪽엔 긍정이었는데 이쪽에는 부정으로 나왔죠. 그 놈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경님의 길이 나왔어요.
자, 신경님의 길이 나왔네. 가볼게요. 요 길이라는 것은, 보이는 길도 있고, 플러스 이 시에서는요, 바로 보이지 않는 길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죠? 보이는 길과, 지금 우리가 사람이 걷는 그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을 모두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길은 뭐야? 내면의 길이겠죠? 이거는 내면의 길이겠죠. 어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자, 그 앞에 기억이라고 쓰는 사람들의 세모를 칠게요. 똑같은 글자인데 달리 해석된다면 늘 출제 포인트죠. 근데 지금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 책에서 세 번째는 디귿의 사람들, 디귿의 사람들은 동그라미 칠게요. 자, 똑같은 말의 사람들이지만 첫 번째 사람들은 나쁜 애들이야. 그러니까 잘 뭘 모르는 애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사람들, 디귿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뭘 아는 놈들입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은 순순히 사람의 뜻을 쫓지 않습니다. 길은 사람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에 있는 사람들은 세모입니다. 뭘 잘 모르는 애들입니다. 뭘 잘 모르는 애들이야. 자, 그 다음.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그러면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누구야? 길이야.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길이 사람을 끌고 다닌대요.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벼랑에다 세모 쳐볼게요. 길은 가서 야, 세상 살다 보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삶에 낭떠러지도 있는 거야! 라고 이제 길이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큰 물에, 큰 물 세모, 우정, 일부러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뭐냐면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물이 막 흘러서 길이 끊어지게 만들기도 한대요. 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길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리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니은의 사람들도 세모죠. 그죠? 뭘 잘 모르는 애들이야.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길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지 사람이 길을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요.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잘 뭘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요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간대요. 내면의 길이죠.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길이 밖에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얘가 동그라미겠죠. 그죠? 내면의 길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얘는 동그라미죠. 그런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해서 꽃으로 지 몸을 순우와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도와준다는 얘기겠죠. 그늘을 드리워서 사람들의 따름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죠. 동그라미죠.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지가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럼 이제 다시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상황은 사람들을 비교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을 지닌 사람들. 어떤 통념이냐면 길은 내가 만들었어. 인간이 길을 개척하는 거지 이놈들아.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요 놈은 뭐야? 요 사람들은 세모죠. 그죠? 우리 그 수특에선 기억이죠. 기억 니은 디귿의 기억. 그런데 요거와 대조적인 속성을 가졌어요. 길이라는 것인데 요번에 뭐냐면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가 수특에서 디귿의 사람이다. 기억 니은 디귿의 디귿. 얘는 동그라미겠죠. 그죠? 얘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길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든다고 생각하죠. 이게 통념이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음이고요. 인간이 지가 세상의 최고라는 오만함입니다. 아유, 오만한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맨 끝에 있죠.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자신이 길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겠어? 아까가 어리석고 오만함이라면 얘는 뭐야? 이제 겸손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렇듯이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좀 지녔대요. 일단 보이는 길, 즉 외부의 길이 있죠. 외부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길, 바로 뭐야? 내면의 길이 있지요.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 길은 외부의 속성, 즉 이 외부의 길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진 않는다고 그랬죠. 사람의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요. 사람의 뜻을 쫓지 않는데요. 일단 사람의 뜻을 쫓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삶의 슬기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때로는 살면서 벼랑을 만들어내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서 강물의 반을 잘라버린다고 그랬죠. 삶의 슬기를 가르쳐요. 슬기를 가르쳐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에는 또 내면의 길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뭐야?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외부의 길을 따라가서 삶의 슬기의 가르침을 배우는 건 나름대로 수월해요. 그래서 배우기 쉽죠. 왜냐면 길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배우면 되니까.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다 돌아보는 것은요, 이건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하다? 내면의 길을 잘 파악하는 거. 스스로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담은 게 요 놈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면 얘는 이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합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고 있다라면 오른쪽 내면의 길에서 뭐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 길이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예전에 유사 작품에서 할 때는 조금 짧게 정리했는데 좀 길게 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유사를 가야겠구나. 비슷한 작품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신경님의 길을 봤더니 내면 성찰의 자세가 중요하죠? 아직 안 썼냐? 빨리 쓰자. 내면 성찰의 중요성. 일단 쓰자. 요 놈은 우리 EBS에 달려 있는 것부터 실려 있는 것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배운 거니까 여러분이 맞힐 수 있을 거야. 한번 제목과 작가를 맞춰보자. 자, 상황은 나는 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길이구나. 구불구불한 길이 있고요. 반듯한 길이 있어요. 나는 뭘 좋아하냐면 구부러진 길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를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듯한 길을 싫어하냐? 그렇진 않아요. 반듯한 길도 의미 있어요. 하지만 그 동그라미, 긍정의 크기가 얘는 조금 귀엽게, 요만큼. 그죠? 그러니까 나는 더 좋아하는 정도가 구부러진 길이야. 그러니까 반듯한 길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무엇을 더 하냐면 이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중요도가 저쪽이 더 큰 거야. 그러면 그 구부러진 길은 어떠냐? 나름대로 얘는 어떤 시련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련을 가득하고 나름대로 다른 것들을 포용하려고 한대요. 그죠? 시련이 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굴곡져 있는 거. 굴곡져 있다라는 이런 거. 구불구불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그 구부러진 길에 시련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건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경험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반듯한 길이라면 그것은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몇 소수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포용한대요. 감싸 안아요. 즉 또는 뭐냐면 공감하고요. 또는 나름대로 어떻게 써? 연민의 마음을 갖는 그런 곳입니다. 즉 시련이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눈으로 직접 보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시련을 겪고요. 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자세를 가질 수 있대요. 하지만 이런 반듯한 길은 어떠냐면 나름대로 쉽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굴곡지지 않으니까 빨리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되게 효율적이죠. 쉽게 살아가는 삶. 되게 효율적이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구부러진 길처럼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는 없지요. 얻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부러진 길과 반듯한 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하면 나는 오히려 구부러진 길이 더 긍정적이라는 얘기야. 얘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요만큼밖에 안 돼. 저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죠? 자, 이 글의 제목은 뭐죠? 뭐라고? 그렇죠. 구부러진 길이었습니다. 얘는 구부러진 길이었고요. 이준관이라는 애가 썼어요. 오씨, 잡았어.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는 다시 맞춰볼게요. 하나 더. 자, 얘는 이제 수필입니다. 이제 수필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깨달음의 포인트를 줘야 되죠. 교훈의 포인트를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식의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요거는 마치 소설처럼 막 심리가 막 변해서 심리를 조금 체크하면서 갈게요. 심리. 필자 또는 글쓴이의 심리를 좀 따라갈게요. 수필이지만 당연히 수필이니까 깨달음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체크할 거고 마치 소설처럼 심리가 좀 변하니까 그걸 좀 체크하면서 갈게요. 자, 처음에는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와, 그 사람 잘 살았구나 뭐 이거야. 근데 나는 누굴 좋아하냐면 프랑스의 과학 철학자, 프랑스의 뭐 심리학자 이런 사람인데 바슐라르라는 애가 있대요. 바슐라르라는 애가 있대요. 얘를 되게 좋아합니다. 공감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아주 되게 존경한다고 할까? 이 필자는요.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삶이 편안하지 않았대요. 고통과 그 다음에 외로움 속에서 늘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고통과 외로움이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허난소론의 삶이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얘 나름대로 조그만 탁자에서 항상 자신을 성찰하면서 했대요. 그죠? 자, 조그만 탁자에서
자신을 성찰한대요. 자신을 성찰하면서 극복합니다. 조그마한 탁자, 좀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다리 없는 조그만 착자에 딱 앉아서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나름대로 이겨냈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냐면 나는 이런 마을인들을 가져갔는데요. 이제 인도 여행을 갑니다. 인도 여행을 가요. 인도 여행을 갔더니 와, 저 바슐라르라는 사람이 혹시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고 행복합니다. 그걸 구입해서. 그런데 여행 첫날에 이만한 밥상 같은 걸 산 거야. 그러면 여행 첫날에 샀으니까 그거 계속 들고 다녀야 되죠. 아유 불편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왜 이거 벌써 샀지 하면서 나름대로 후회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좋아하지만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인도 여행 중에 탁자를 구입해서 좋은데 들고 다니니까 불편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어디 가서 이제 서울로 와요. 서울로 왔으면 어떻게 했어? 이제 나도 바슐야르처럼 항상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거 샀으니까. 그런데 나는 어떡하냐면 오히려 씁쓸함을 느낍니다. 씁쓸함을 느껴요. 왜 씁쓸함을 느끼냐면 나는 늘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구입했는데 너무 바쁜 거야. 이 사람 여잔데요. 교수야. 그래서 뭐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출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 밥 해서 애 밥 먹여서 학교 보내면서 자기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면 거기 가서 애들 가르쳐야지 뭐 해야지 바쁘죠. 그래서 5시에 퇴근을 해요. 퇴근해서 돌아오면 이제 자기 아들 딸 어떻게 써요. 유치원 갔던 애 데려와서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빨래하고 뭐하고 남편 오네. 남편 밥 차려주고 하니까 하루가 끝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하루 일과가 꽉 차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씁쓸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얘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자, 씁쓸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씁쓸한 자부심. 이게 바로 시였으면 역설법 이런 말 했겠지 벌써. 그러면 씁쓸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이지만 자부심이 있다는 건 또 긍정적인 겁니다. 그럼 나는 왜 이런 자부심을 느꼈냐?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자신을 반성하면서 산다라고 했잖아. 반성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걸 샀잖아. 그러니까 결국 나름대로 내가 누구야 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존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성찰할 도구를 만들었죠. 자신을 성찰할 명분을 확보했다고 할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반성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잖아, 늘.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요, 세상 살기 바빠서 그냥 살아가는데 나는 나를 반성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 이런 생각을 가졌던 자체가 난 정말 대단한 놈이야. 으쓱으쓱.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요. 하지만 왜 씁쓸하냐면 이런 내가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나는 항상 반성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정말 내가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와 똑같은 비슷한 소리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 중에 나는 그래도 나를 반성할 줄 안다. 니들은 그런 거 못하지. 니들 돈 있다고 막 돈 펑펑 쓰잖아. 나도 돈은 펑펑 쓰지만 하지만 나는 반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야. 너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남보다 비교 우위에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그죠? 남들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고 싶은 욕망입니다. 서고 싶은 욕망에서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반성하겠어요 라는 그런 어떤 순수한 의도가 아니야. 난 쟤보다 윤리적으로 괜찮은 놈이야.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좀 씁쓸한 거죠. 좋은 일을 했는데 조금 씁쓸해요. 이거야.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간이 막 흘러가요. 마침내 어떻게 해서요? 이제 나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필이니까 포인트는 이쪽 깨달음이 당연히 포인트겠지. 그죠? 수필이니까 깨달음이 포인트잖아, 무조건. 근데 요 앞에는 마치 이제 심리가 자꾸 소설처럼 변하니까 조금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럼 나는 뭘 깨달았냐? 자, 바로 나는 조그만 탁자에서 항상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걸 뭐라고 나는 얘기하냐면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와 같아?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너무 같더라고요. 나를 정확하게 객관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때로는 고통스럽고요. 때로는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나를 객관화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스스로 들춰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를 반성하고 새로운 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행복함을 느끼는 거네. 즉 자신을 성찰한다는 건 고통과 행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단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자신을 성찰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거. 자, 성찰한다는 거. 두 번째. 만약에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수록 낮은 자세로 힘들다고 나 힘들어요 엉엉엉엉 이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그 다음 어떻게 써? 아주 차분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 낮은 자세와 차분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면 아까 바실라르가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산다고 그랬잖아. 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아니라 그럴수록 조그만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을 성찰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졌더니 그게 해소가 되더라.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죠? 그렇죠. 요건 바로 존재의 테이블이었죠. 존재의 테이블이었고 누구 거야? 나희덕입니다. 나희덕의 존재의 테이블이야. 쓰고 자 쓰고 자 얘는 어디다 몇 페이지에 있더라? 갈래복학 4강에 있네. 갈래복학 4강에 페이지로 하면 248 정도 되네. 248쪽에 있대요. 자 일단 기록하고 문제 해결. 그거 해결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거와 연결되는 또 다른 EBS 작품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끝난 사람 영상으로 체크해야 돼. 요거와 연결되는 또 다른 EBS가 그 안에 실려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연결시킬 거야.